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큰 상승 온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 사용법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몰락하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늘 뭐 잠시 주춤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요, 뭔가 이렇게 뭐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거나 또 뭐 시원하게 아주 공포스럽게 빠지는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그냥 요즘 분위기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분위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일단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0.59. 여러분, 마소는 볼 것도 없죠? 매번 똑같아요. 빠져도 0.5, 올라도 0.5, 조금 덜 오르면 0.3, 0.4 빠지거나 0.34 오르고, 좀 많이 오르면 겨우 1% 정도 넘겨서 오르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소는 가장 안정적인 주식이다. 그래서 요즘 애플을 밀어내고 마소가 1등, 2등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와. 지금 그 애플을 보면요, 오늘은 2.25 올랐거든요. 사실 애플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더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애플이 지금 많이 밀렸어요. 그 전체 시가총액 3 트릴리언 있죠? 그게 밀려가지고 지금 2.9까지 빠질 정도로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근데 마소하고 엔비디아 오늘 1.12 빠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마소하고 엔비디아는요, 거의 지금 각축전이에요. 3.5에서 계속 뭐 3.4냐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소가 얼마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1등 복귀했다가 또 마소가 다시 1등을 올라왔다가 그러다가 지금 뭐 애플은 3위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꽤 오랫동안 지금 3위에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애플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플은 워낙 그 플랫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태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AI, 인공지능이거든요. 그걸 얼마나 잘 살리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자, 그 부분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애플 얘기가 오늘 좀 뉴스거리가 있거든요. 저,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1.33 빠졌습니다. 자, 아마존은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는 거고요. 구글이 오늘 조금 빠졌죠. 3.85. 야, 구글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구글은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서 쪼갠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 계속 나오면서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메타도 1.93 빠졌습니다. 그 오늘 전반적으로 애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M7이 다 빠졌고요. 테슬라는 오늘 흐름 올랐다가 뒷부분에 또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뭐 테슬라는 그냥 또 횡보죠. 300불대 뭐 한 320, 30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한번 큰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 이제 로보택시가 예정대로 흘러가고 결국은 테슬라가 뭔가 좋은 흐름세가 나오게 되면요, 큰 상승이 한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주식들, 작은 주식들이 오늘은 조금 괜찮아요. 그냥 조금씩 더 플러스로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세였다. 그 전체적으로 시장은요, 좀 하루 오르면은 또 그 다음날 떨어지고 또 하루 오르면 그 다음날 떨어지는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려면요, 결국은 중국과의 관세 완전 타결, 그리고 다른 나라들하고도 뭔가 타결점들이 제법 나오잖아요. 굵직한 나라들 있죠. 뭐 우리나라, 일본, 뭐 인도 요런 나라들하고 타결이 이제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요, 주가는 꽤 이제 흐름이 상승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가면서 이제 금리 인하의 소위 말해 펌프질을 받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살필 소식은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의 구도가 재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유럽이 이란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유럽이 이란하고 회담을 해보겠다, 대화를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에 타이틀은 나오지만 유럽과 이란이 회담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에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야, 니네 지금 핵 가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겠죠.
그 지난번에 G7까지도 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이제 이들이 뭔가 설득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냥 뭐 이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건요, 사실 뭐 그냥 미국은 쏟아 부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건 뻔한데, 자, 근데 너무 인명 피해가 오기 전에 유럽이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이란이 회담을 해서, 야, 너네 핵 빨리 당장 포기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니네가 핵을 개발하는 순간 지금 이미 그것은 너무 늦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벌써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볼 때 니네가 핵을 몇 주 뒤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나라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핵을 가지는 순간 뭐 제재를 가하고 해야 되는데 아예 못 가지게 하는 게 지금 현재 방법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란이 핵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유럽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럽은 아예 원치 않죠. 왜냐하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에 앞으로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이제는요, 이란이 돕는 테러들이 더 날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기름 수입을 아시아 국가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 국가들은요, 다 큰 데미지를 입게 돼요. 특히 이제 미국의 우방국이 우리나라, 일본, 뭐 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중동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계속해서 깐죽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국적 기업들, 상선, 기름 유조선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란이 뒤에서 백업하고 있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오만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거기 융단 폭격을 했고 여전히 지금 깐족깐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는요, 2주간을 시간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2week 데드라인을 줬어요. 자, 2주 안에 뭔가 답을 갖고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굉장히 인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사업가 출신이라 어떤 피를 흘리고 무기를 쓰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옛날에도 보면요, 항상 전쟁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지금 그 북한하고 김정은하고도 만나는 거 보세요. 김정은도 만나서 협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발전할 수 있게끔 뭐 경제 플랜을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라고, 니네 이렇게 되는데 왜 안 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랜을 제시하면서 이 북한도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핵무기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그 냉전을 내려놓고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 북한하고는 어차피 트럼프 방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건 이렇게 해서 빨리 화해 무드를 만들고 북한이 나오게 하고 계속해서 열어야 돼요. 계속 문을 열어가지고 북한의 문화가 들어가고 해서 계속 열리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변화가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대한민국하고도 화해를 계속 해 나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트럼프의 그 생각이나 정책이요, 그냥 가서 내리 꽂아버리겠다, 무기 쏟아붓겠다, 이게 아닌 것이 다행인 거죠. 그래서 북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됐기 때문에 보나마나 북한하고 대화가 시도될 거고, 또 결국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도 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아무튼 이 트럼프는요, 전쟁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폭격도 마지막까지 고심하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벌써 때렸을 거예요.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랄지 다른 대통령들이라면요, 파이널로 그냥 때리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 참모 총장들도 그렇고 중동에 지금 사령관들이 지금은 때려야 될 때입니다. 분명히 언지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수많은 스파이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거는 지금 우리가 터치하지 않으면, 지금 때리지 않으면은 이제 이란은 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 가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왜냐? 이스라엘은 나라가 조그마기 때문에 이란은 땅덩이 크잖아요. 근데 이란에서요, 그 핵무기를 탑재해가지고 한두 발이면 이스라엘은 끝나버린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하고 예루살렘만 쳐버리면요,
끝나요. 이스라엘은요. 핵무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가 핵 가지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핵이 뭔가 조금만 적이 된다 이러면요. 사전 그냥 때려버리는 거. 이번에도 보시는 것처럼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국가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미국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란도 땅덩어리 크고 이라크도 땅덩어리 크잖아요. 핵무기 맞으면 딴 데로 도망가서 뭐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를요. 그러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고요. 나라가 조그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작동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미국이요. 지금 트럼프가 2주간의 시간을 줬어요. 바로 주말에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 현재는 2주 시간 줘서 회담하라 그랬는데, 물론 이 문제도 또 갑자기 주말 동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안에서도요, 격렬한 논쟁이 됐습니다. 백악관 안에서 2주간 안 된다, 지금 때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공격파가 있는가 하면은 좀 기다리자라는 이 파가 있었거든요. 이 둘이 격렬한 논쟁이 지금 되었고, 트럼프는 2주간만 시간을 주자,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게 잠시 퍼져 있는 건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은요, 애플 소식입니다. 자, 지금 애플에게 황당한 현재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터졌냐? 여러분 보시면요, 애플의 그 주주들이 애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송이냐면요, AI Disclosure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애플이 지난번 컨퍼런스 때, 작년 24년도에 그 9월 달인가요? 그때 컨퍼런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컨퍼런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컨퍼런스 하면서 그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이 그 시리 있잖아요. 시리. 그 애플이 왜 말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시리, 오늘 날씨가 어때? 뭐 이렇게 물으면 시리가 오늘 28degree에 뭐 어디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시리인데, 일종의 그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반쯤 뭐 이렇게 이 프로그램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답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가 뭐 처음에 그런 수준에서는 굉장했죠. 동급 최강이다. 뭐 왜냐 그런 것들은 다른 소위 말해서 회사들도 이제 장착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삼성도 그렇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요, 인공지능을 탑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23년도부터 지금 뭐 이 챗GPT랄지 인공지능이 막 빠르게 성장해 왔잖아요. 아마존도 빠르게 달리고, 그리고 뭐 이 페이스북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사실 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 지금 현재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구글은 또 제미나이가 나와 있죠. 그 지금 M7 중에요, 이 인공지능의 제일 소홀한 회사가 애플인 거예요. 제일 빈약해요. 그래서 작년에 허겁지겁 뭐라고 했냐면은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시리에 최첨단의 이 인공지능을 장착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록3나 그록3 .5가 만약에 옵티머스에 장착이 된다? 앞으로 집어넣게 될 거예요. 그러면 스피치 투 스피치예요. 여러분들이 이 옵티머스에다가 옵티아, 오늘 이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니? 주말에 미국이 때릴 것 같아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런 정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제 디베이트도 하겠죠. 야, 근데 미국이 때리게 되면 이게 지금 뭐 미국이 만약에 핵을 때렸을 때 얘 이슬람권 안에서 뭐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어? 이런 거. 뭐 이런 얘기 막 서로 디베이트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대화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 비서를 두는 거죠. 어마어마한 뭐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을 10개 이상 가진 수행 비서를 10개 더 넘는 그런 수행 비서를 두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리가 발전할 것이다라고 뉘앙스를 다 비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컨퍼런스 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AI 발전이 너무 더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겁니다. 이 애플의 주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작년에 거기다가 최첨단 AI를 심는다고 그래서 싫게 되면 어마어마한 앞으로 애플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기대하고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더 들고 바이 앤 홀드 했고, 여기다가 또 추가로 더 애플 주식을 샀는데, 근데 이건 뭐냐고. 니네가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때문에 돈 잃었다라고 하면서 그거 이렇게 대규모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당하죠.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자, 근데 핑크빛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애플 주가가 지금요, 작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됐죠. 작년 12월 26일이면 사실 다 좋을 때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근데 이 애플만 안 좋았어요. 근데 애플이 그때 지금 그 6개월 만인데 지금 주가가요, 원풀 4분의 1이 빠져버렸어요. 전체 시가총액에서 거의 4분의 1이 빠집니다. 돈으로 따지면요, 900 빌리언, 900조 원, 1000조죠, 거의. 1 트릴리언 가까운 게 빠졌다고요. 원래 애플이 거의 4 트릴리언 가까이 갔잖아요. 3.8, 3.9. 근데 지금 2.9, 2.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지금 이렇게 4분의 1이 빠지면 이들이 투자한 자금이 4분의 1이나 뚝 떨어진 거예요. 애플이 이렇게 빠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주들이 소송을 건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M7 중에 이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발전시키는데 제일 느려 터진 게 바로 애플이라고요. 잘못하다가요, 애플이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더 게을러 가지고 뭔가 이렇게 못하면요, 애플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그 인공지능은 지금 다 달려가고 있는데 테슬라도 그렇고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애플만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애플이 갖고 있는 지금 한계가 아닌가. 계속해서 혁신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플이라는 플랫폼에 그냥 다 얹어 놓으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요, 이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개발하고 여기에 플랫폼에 최적화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본인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다고 해서 챗GPT를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될까 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챗GPT나 이런 쪽이요, 야, 니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거래 안 하지. 이제 오히려 이 소위 인공지능 쪽이 이제는 갑이 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애플이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 수수료 30%네, 20%네, 아니면 안 돼. 그게 이제 소위 앱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왜냐, 앱들은 그 핸드폰에 안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인공지능이 없는 핸드폰을 쓰지를 않으니까 애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갑이 아니라 처음에 중이 됐다가 이제는 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본인들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올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성공하면요,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또 다음번에도 미적미적한다 이러면요, 애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4분의 1이 빠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애플 같은 기업이 그렇게 빠졌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가는데 제대로 이제 혁신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무튼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이 인공지능이 가장 약한 M7 중에 하나가 애플이다. 요걸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대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미래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지 못한 회사는 도태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는요, 무조건 머스트 해브예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를요, 이제 그 사전에 먼저 탈 수 있는 그러한 이 소위 그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여러 이제 테슬라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 테슬라를 직접 또 운전하고 있고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고 먼저 이런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꽤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이 인비테이션 카드를 줬고요. 특히 이제 텍사스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 테슬라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주겠죠. 왜냐하면 그 로보택시를 타러 사실 뭐 LA에서 가기도 힘들고 그거 하려면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뭐 뉴욕에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텍사스 안에서 많은 테슬라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이제 줬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인비테이션 카드가 날라가서요, 지금 이 로보택시의 사용법, 사용 조건,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전체 어떤 룰들이 들어갔거든요. 자,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 자, 일단 보면 parameters of use라고, 자, 사용 조건들, 사용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저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로보택시 라이더 프라이버시 노티스랄지 뭐 서비스 애니멀 팔러시랄지 뭐 기본적인 룰들 있죠. 그거는 어떤 우리가 조직이든 어떤 걸 하더라도 그게 기본 룰인데, 그거에 당연히 이제
읽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크레딧 카드와 데비트 카드 on file입니다. 결국은 이걸 사용할 때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나 데비트 카드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데비트 카드나 크레딧 카드를 올려놔야, 신용카드 같은 거 올려놔야 그 등록을 해야지 결제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현금 박치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왜 현금 안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일단 크레딧 카드, 데비트 카드가 on file 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현재로서는요, 뭐 우리가 애플페이랄지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아요. 아마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뭔가 대규모로 공급할 때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로서는 크레딧 카드하고 데비트 카드 중심이다라는 거. 그 다음 빨간색으로 하여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You may request a ride in the app 이라고 합니다. 자, 앱에서 이 라이드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자체 앱이 공개된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가 공급하는 그 앱이 있거든요.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앱에서 자동차를 부르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버나 리프트나 요런 애들하고 통합하지 않겠다는 거죠. 계속 우버의 CEO는 테슬라 자율주행이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 같이 일하자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수수료 나눠 먹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굳이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개발해놓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버는 결국 지금 웨이모도 우버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기 지금 현재 몇 군데가요? 텍사스도 그렇고요. 그러면요, 우버 지금 웨이모가 그때 가격당 소위 그 웨이모가요. 웨이모가 우버보다 더 비싼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소위 우버를 운영하는 회사랑요. 얘네들은 플랫폼을 제공하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테슬라가 똑같이 우버가 뭐 자기네 플랫폼 쓰는데 야 수수료 내려 되면 이게 종속되는 거잖아요. 마치 애플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앱들이 수수료 내듯이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요. 이미 기술 개발 다 했는데 자체 앱으로 해버리면 됐죠. 어차피 결국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처음에는 테슬라 중심으로 가다가 점점 더 누구나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깔아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이제 우버 쪽은 망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또 이제 눈여겨보는 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 보게 되면 in the geofenced area라고 합니다. excluding any airports예요. 자, 여기 재미난 부분 뭐냐면 geofence라는 영역인데, 자, 정해진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geofence들은 이 웨이모가 그런 방법 쓰는 거 아니야? HD 맵을 써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데만 다녀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 차이가 없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웨이모가 하는 건요, 영역이 굉장히 좁다고 말씀드렸죠. 텍사스 어스틴 시티만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슬라는 메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로 따지면은 서울과 경기도까지 포함하는 영역이다. 요렇게 제가 큰 대규모라 그랬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지역만 법적으로 허락을 받았는데, 만약에 서울 경기도만 허락받았는데 경기도 벗어나가지고 대전까지 간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대전까지 가지고 또 더 나가서 야, 이양 대전까지 왔는데 대구까지 가지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이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구는 대구시가 관할하는 게 있고 그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전은 대전시 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그 수도권 안에서 허락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울하고 수도권 전체를 관리하는 거기 받은 게 있는데, 자, 여기 이 안에서만 움직여라고 거기서만 이제 법에 소위 말해서 관리를 받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이미 허락 안 받은 소위 대전까지 가겠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로보택시 허락 안 해. 허락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테슬라는 그냥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지만 일단 법적으로 허락받은 도시에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모는 기술적으로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한계되는 거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 어디서든 해도 되지만 현재 법적으로 허락받은 지역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지오 펜스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서 항공을 뺀다고 합니다. 공항을. excluding any airport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있으면 공항까지 가는 건 일단은 배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법적인 이슈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그 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 a.m. to 12 a.m.까지랍니다. 시간대 나왔죠. 아침 6시부터 해가지고 밤 12시까지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뭐 거의 다 하는 거죠. 새벽 빼고는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뭐 꼬박 지금 뭐 다 돌아다닌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every day of the week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운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뭐 법적인 이슈 걸릴 것 빼고는요. 거의 다 그냥 다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뭐라고 또 하냐면 the service may be limited, unavailable in the event of inclement weather라고 합니다. 자, 날씨가 정말 이 열악한 환경이 올 때는요. 그때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사용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옛날에 텍사스에 예상치 못한 뭐 그런 갑자기 추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도시가 마비돼 버린 적이 있었죠. 사람도 죽고요. 그 이례적인 그런 이 환경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이 날씨가요. 그럴 때는 당연히 일단 멈추는 게 좋겠죠. 예상치 못한 그런 기후 변화가 대한민국에는 또 뭐 거의 잘 안 오지만 미국에는요 예상치 못한 경우가 있어요. 뭐 갑자기 회오리가 불어가지고요 막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집도 다 날려버리고요. 그럴 때는 로보택시가 멈춰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only the invitee may downloa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받은 사람만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앱을 다운로드 받고 로보택시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앞에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거는 결국은 처음부터 그냥 나쁜 사람들이 타가지고 악의적으로 이거를 언론에 보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좀 더 테슬라의 친화적인 사람들, 테슬라 자율주행을 잘 아는 사람들이 먼저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초록색으로 이어지는 게 Your participation in this early access program may be terminated for various reasons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니네가 초대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하고 그 초대받은 그 계약이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이유에서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끝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 붙여놓는 거죠. 가령 초대받은 사람이 막 술을 엄청 좋아해요. 테슬라 탔다고 술 먹고 막 꼬장 부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유 때문에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그 기존의 룰들을 어기거나 안전에 어떤 그 위험이 될 만한 그런 굉장히 이 매너 없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정지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자, provide a star rating이라고 합니다. 자, 타고 나서 이제 별점을 주라는 거죠. 별 5점 만점, 별 5개 만점에 5개. 그리고 feedback from your experience in the app. 앱에 피드백도 올려달라는 거죠. 이 로보택시를 타보니까 너무 근사했다. 뭐 요런 경험을 올려달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지금 앞으로 결국은 이 앱에서 별점을 보면서 와, 이거 좋구나. 별 5개 중에 5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환상적인 경험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뭐예요? 이게 앞으로 더 이제 미래를 위한 거죠. 그리고 photos and video of experience are okay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하고 지금 이 경험의 비디오들 있죠. 이런 거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타서 안에서 막 사진 찍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고 틱톡에도 올라가고 비디오가 페이스북에도 올라가고 막 하겠죠. 그런 것도 다 오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순식간에 다들 나도 타고 싶어, 나도 탈 거야, 나도 정말 이거 타고 싶은데 우리 동네 언제 오냐 막 이러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확대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거 보니까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오던 테슬라 로보택시가 드디어 이제 이런 이 구체적인 이 상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 에너지는요, 정말 잘 나갑니다. 자, 끊임없이 수요와 끊임없이 매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중국 상하이 공장에 테슬라 메가 팩토리 공장이 있잖아요. 자, 근데
중국 안에서 대규모 계약이 맺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죠. 뭐 이런 걸 이미 예상하고 추진한 거지만,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상하이의 이 테슬라와 상하이가요. 기본적으로 557밀리언입니다. 와, 5억 달러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테슬라 그 메가팩 계약이거든요. 좀 자세히 보면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테슬라가 중국 안에서 첫 번째 계약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요. 이 첫 번째는 Grid Scale Battery Storage Sta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규모 자체가요. 보통 중국에 이제 전기를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 대규모 전력망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런 전력망에 이제 테슬라의 메가팩이 대규모로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계약인 거죠. 중국 안에서. 보통 그냥 뭐 몇 개씩 해서 필요한 곳에 갖다 주고 뭐 공장에 뭐 이렇게 몇 개 필요하면 갖다 주고 이런 건데, 이제 중국은 또 스케일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대규모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가팩을 제공해서 이제 상하이입니다. 위치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이 the deal involving investment of 557 million이니까 이건요, 금요일날 이제 오늘 계약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규모가요, 이게 5억 달러 넘어간다? 거의 뭐 지금 이게 거의 1조 원은 못 미치더라도 거의 1조 육박하는 돈인데, 자, 여러분, 이게 규모가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보통 호주나 이런 데서도 전력망 공급하는데 메가팩 규모가요, 보통 많을 때 3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뭐 2억 달러, 1억 달러. 그러니까 1억 달러, 3억 달러 사이가 굉장히 큰 규모라고부터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국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상하이의 전력망에다가 공급하는 규모가 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이즈가 남달라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규모가 큽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계약에 5억 달러씩. 그러니까 이거 두 번 하면 뭐예요? 그냥 1빌리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쪽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투입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요도 크고,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것들을 뭐 호주나 외국에 보내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은 미국하고 북미하고 남미까지 커버해도 충분한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테슬라 에너지도 아주 고무적으로 현재 비즈니스가 잘 되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반가운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 독일 있죠. 베를린입니다. 자, 독일 베를린의 도심지에 FSD 자율주행 비디오가 공개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독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베를린이라는 도시에, 여기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자, 차량 뭐 트래픽이 또 많잖아요. 근데 이 지금 독일 베를린에 테슬라 FSD가 풀려가지고요. 자, 지금 새로운 비디오가 공개됐는데 영상을 보니까요, 아, 정말 똑같아요. 기가 막히게 자율주행이 막 누비고 다닙니다. 또 독일의 낯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주 세밀하게 낯선 지역들을 막 빠져나가고 운전하고 막 해 나갑니다. 뭐 유럽이야 또 비슷한 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들의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FSD 자율주행이 독일에서도 늘 변함없이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잘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요, 웨이모나 이런 회사들은요, 이런 대형 스케일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가면 또 그 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한 번 손을 거치고 힘들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그냥 지금 미국에서 쓰던 것, 그냥 자율주행 하던 거, 이게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결단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독일이건 영국이건 어디건 간에요, 사실 그 적응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I 성향들은 어디 새로운 데 가서 왜 말도 쭈삣쭈삣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워낙 E 성향이라 가지고 어디를 가도 잘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도 얘기 쉽게 하고 막 소심하지 않잖아요. 이 성향들은요. 근데 이 I 성향들을 보게 되면 MBTI에서 굉장히 소심하고 남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이런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웨이모 같은 경우는요, I 성향에 굉장히 소심하고 어디 딴 데로 확장해 가서 낯선 곳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그 어떤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웨이모로 간다면요, 이 테슬라 FSD는요 극강의 E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디를 가든 나는 다 좋아, 다
모험적이고 탐험을 좋아하고 낯선 사람 보더라도 언제든지 쿨하게 인사하고 막 그냥 너무 엑스트라볼티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인데 완전 극강의 외향적인 것이 바로 우리 FS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 놔도 적응을 잘합니다. 베를린에 갖다 놔오건 네덜란드에 갖다 놓든 뭐 프랑스는 뭐 이미 지금 벌써 그런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잘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탈리나 이런 데는요, 앞으로 관광지잖아요. 테슬라가 정말 많이 사용될 겁니다. 뭐 서로가 로보택시 그게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유럽이 이런 데는 렌트카 회사들 정말 그 비싸잖아. 비싸고도 쉽지가 않잖아요. 운전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로보택시를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 입장에, 고객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렌트카 회사들이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 날까요? 렌트카 회사들이 이거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저렴하게 저렇게 택시가 제공되는데 인공지능이 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로비를 넣고 테슬라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그냥 순탄하게 쭉 오르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지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 미국만 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본토인 미국도 아직도 테슬라를 직접 판매 못하는 데가 10개가 넘어, 10개 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다 기존에 있는 그 딜러들, 이런 사람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막고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렌트카 회사들이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는데 풀어주겠어요? 얼마나 돈을 써서 로비하겠습니까? FSD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런 것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기술이 이긴다라고 그랬죠. 결국은 기술력이 다 뒤집어 엎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떨어지고 흔들릴 때 계속 줍줍 사모아가는 것은요,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결국은요. 자,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보시면서 차근차근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면서 운동하시면서, 주말입니다. 운동 열심히 땀 빼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정유스TV였습니다.